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 횟수가 정확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반복문 while과 do while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반복문의 차이점은 while은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하고 do while은 일단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한 다음에 더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break와 go to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while은 일단 시작을 하면 반복 조건을 체크합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차례대로 실행을 쭉 하고 그 다음 무조건 다시 반복 조건으로 갑니다. 참이면 실행 그리고 반복.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이 참인 동안은 계속 반복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복 조건이 거짓이면 그만두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C 구문으로 표현을 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키워드 while 그리고 반복 조건 그리고 시작할 내용 끝 내용 중괄호로 묶어주고요. 여기에 반복할 내용의 본체를 적어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조건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do while문은 시작하자마자 그냥 do while 본체예요. 계속 실행한다는 뜻이죠. 실행하고 난 다음에 반복 조건을 테스트해 보니까 참이에요. 참이면 돌아가 입니다. 정말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조건이 거짓일 때 돌아간다라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참일 때 돌아갑니다. 참이면 다시 돌아가서 조건이 없잖아요. 실행. 실행하고 나서 더 반복할지를 결정하고 어느 날 반복 조건이 거짓되면 끝납니다. 이 do while문은 우리가 C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do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중괄호 오고 중요한 것은 이 while을 중괄호 옆에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o while이 끝났기 때문에 세미콜론 진짜 중요하고요. 여기 줄을 바꿔도 실행은 됩니다. 하지만 줄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while문이 새로 시작하네? 라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우리 관습입니다. 중괄호 옆에 while 적습니다. 자, while과 do while의 구문 차이. 자, while은 조건을 비교해 봤더니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안 하겠지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한 번 또 본체를 실행 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do while은 조건 없죠. 한 번은 실행 무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고 그 다음 이 조건이 참이면 다시 거짓이면 그만.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do while은 한 번은 무조건 실행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while을 쓸지 do while을 쓸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while 구문은 이 순서도 옆에 깨끗하게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조건을 검사하겠죠. 참이면 실행.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무조건 다시 조건 검사. 참이면 뺑글뺑글 돌겠고 거짓이 되면 벗어납니다. 들여쓰기 잘 알고 있죠? 중괄호 안의 내용은 무조건 한 탭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C 언어는 나 들여쓰기 잘 모르겠어. 그리고 반복 문장을 이렇게 나란히 써도 실행이 돼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중괄호를 가지고서 시작 범위, 끝 범위를 알아내니까
그러나 파이썬 같은 언어는 들여쓰기가 틀리면 아예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우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래서 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모양만 보고도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맞다 안 맞다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들여쓰기 정말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do while 구문 아까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do while 옆에 나란히 쓴다 했습니다. 실행을 쭉 하다가 조건이 참이면 돌아간다 했죠. 중요하다 했고 거짓이면 그만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의 반복문을 배웠냐면 for도 배웠고 while도 배웠고 do while도 배웠고 그러면 이 3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지? 당연히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도 다 같은 옷이지만 색깔, 디자인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거 고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도 for, while, do, while로 다 변환이 돼요. 하지만 적절한 반복문은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라 그러면 반복 횟수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와요. 100번. 그럼 1부터 100까지 일시 증가시켜가면서 100번 그리고 101이 되면 안 해. 그죠? 그래서 100번. 반복 횟수가 명확하게 나올 때는 지금까지 배운 for문이 가장 좋습니다. 많이 쓰고요.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은 반복 횟수를 몇 번인지 모르겠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뒤에 얘도 나오지만 어떤 값을 계속 더해 가는데 언제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게 되지? 모르겠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했는데 언제 처음으로 1000보다 커져요? 나 모르겠어요. 한참 계산해야 되겠어요. 모르겠죠. 그럴 때는 나 합이 100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계속 더할 거야. 썸이 1000 이하인 한 반복해. 이럴 때 while이 아주 좋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썸을 구할 때 뭐 하필이면 첫 번째 값이 뭐 1000보다 더 커서 반복 안 할 수도 있겠죠. 좀 좋은 설명은 아닙니다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면 do while이 좋습니다. 해. 그리고 이 조건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 반복문을 선택하는 예 한번 보죠. 3개 있어요. 1에서 10까지의 합은 1에서 i까지 합이 최초로 1000을 넘는 i는 월 입력 받기. 자, 이 3가지 문제를 지금 배운 3가지 반복문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겁니다. 1부터 10까지 10번 반복하네? 반복 횟수가 정해졌죠. 그러면 뭐가 좋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썼던 for문 사용해서 i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일시 증가시켜가면서 썸에다가 i 값을 대입하면 누적해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1에서 i까지 합이 최초로 1000을 넘는 i는 for i가 1부터 i가 얼마일 때까지 더해 나가지?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는데 이거 구하는 게 우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 반복 횟수 잘 모르겠네. 그런데 썸 값이 1000 이하이면 계속 더해 갈 거야. while문이 좋다 했습니다. 자, 이 while문 어떻게 작성하느냐? 우리 합을 구하는 변수 영어로 초기화 그리고 자, sum 수식을 이렇게 적어 볼게요. 밑에다 적어 볼까요? sum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쭉 갈 거잖아요. 언제까지 가야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지? 자, 이 변하는 값을 i로 사용할 겁니다.
그럼 i가 1부터 쭉 변해가겠죠. 그래서 일단 i의 0으로 초기화를 하고 다음 while문에 왔습니다. 내가 언제 sum에 i 값을 더해? sum이 100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계속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sum이 10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들어와. 자, 근데 우리가 0부터 더하는 게 아니고 1부터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1 증가시켜서 0에서 지금 1로 바뀌었죠. 그리고 현재 sum 0에다가 i 값 1 더하고 돌아갔. 1은 1000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Yes. i가 얼마가 돼요? 2 더하기 2 돌아갔습니다. 3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 4로 증가하고 4까지. 그래서 어느 날 답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예를 들어서 200이다. 아니면 300이다. 300이면 되려나? 400 해볼게요. 자, 점점점 커져서 400이고 더하기 400을 하고 돌아갔더니 1000보다 커졌어요. 그러면 그만. 이때의 i 값 찍고 sum 값 찍으면 400일 때 1000 얼마라고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문제에서 반복 횟수는 모르지만 어떤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해 while이 좋습니다. 자, 이 while은 우리 for하고 다르게 for는 여기 첫 줄의 헤더에 초기화, 조건, 증감이 다 포함되어 있죠. 1, 2 이렇게 적어볼게요. 1번, 2번, 3번. 근데 while은 여기에 조건밖에 적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여기에 오고 이 while문에서 사용할 초기화 값 1 그리고 증감 요거네요. 자, 이게 증감일 수도 있고 이게 초기화일 수도 있고 그래서 while은 이 for와 다르게 여러분이 직접 초기화라든가 증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적절한 위치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1부터 10까지 10번 얘는 일씩 증가시켜가면서 반복하는데 몇 번인지 모르겠어? 다르죠. 차이를 알겠습니까? 다음 자, 몇 월생입니까? 물었습니다. 나 13월생. 이거 노래 가사에나 나오는 것 같은데 13월생 없잖아요. 그래서 1월에서 12월까지 월을 입력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로 12월 하다가 손가락이 굵어서 3을 누를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13월생이군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오타 있다. 프린트 F. 프린트 F 몇 월? 물었잖아요. 그리고 스캔 F로 입력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받는 걸로 끝냈잖아요. 하지만 실제 프로그램이라면 입력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입력을 계속해야 할 거잖아요. 자, 이 입력은 몇 번 반복합니까? 잘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한 번은 반복해야 되죠. 왜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 입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하고 그 다음은 제대로 들어왔으면 하지 않고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한 번은 실행하고 이기 때문에 무슨 반복문 써야 되겠습니까? do, while.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코드가 있었다면 사실은 이 데이터가 바르게 들어올 때까지 반복하도록 반복문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생략하고 진행했던 겁니다. 몇 월 물었습니다. n에 입력했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1에서 10이면 반복해요 말아요? 이 범위 안에 있으면 그만둬야 되죠. 진행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원하는 범위의 반대죠. 내가 원하는 범위의 반대 조건. 어떤 거예요? 1보다 작거나 12보다 크면 돌아가. 다시 묻죠. 몇 월? 장난으로 마이너스 1월? 돌아가
장난으로 13월 돌아가. 나는 11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1 입력하면 진행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한 루프를 활용하는 예 소개할게요. 기출고사를 칠 때 같은 내용이지만 정말 말을 논리에 맞게 잘 표현했을 때 점수를 더 많이 주죠. 프로그램 코드도 당연히 좋은 것, 나쁜 것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반에 이렇게 피드백을 열심히 해줬던 거고, 자, 코드는 제어문이 많을수록 readability, 가독성, 그리고 추적에 좋지 않다. 추적은 왜 해요? 범인 잡기 위해서 추적하죠. 내 프로그램 안에 버그가 있을 때, 에러죠? 버그가 있으면 버그가 있으면, 에러가 있으면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추적해야 되잖아요. 우리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적을 잘할 수 있어야 좋은 코드이고, 제어문이 많을수록 좋지 않다. 제어문이 많다는 건 우리가 어딘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문이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가 화장실 남녀 있잖아요. 내가 여자라서 여자 화장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여자 맞습니까? 물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검열 받는 것도 역시 제어문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에 제어문이 많으면 당연히 제어문도 실행하는 거니까 시간 낭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좋지 않다. 한번 보죠. 영어 문장 있잖아요. 아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길게 늘려놔서 이해 안 되는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은행에서 다른 여러분 잘 안 하지만 우리는 많이 하거든요.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액은 물었는데 0? 왜 송금해요? 송금액 마이너스만 남들이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자기 거 빼서 마이너스 10,000원? 이건 뭐지? 내 거에 의미가 좀 이상하다. 그죠? 이 송금액 내가 보내는 거죠. 자, 이렇게 20,000원이면 정상적인 건데 0이거나 음수면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두 말 기억납니까? 1월에서 12월 범위 아니면 그만해 였잖아요. 참 계속 입력받아.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내용의 코드를 적습니다. 송금액은 물어서 스캔앱 입력받죠. 자, 이게 한 번만에 지금처럼 안 들어오고 비정상적인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 일단은 우리가 입력받는 게 목표니까 한번. 그리고 이 값이 혹시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다시 해야지. 반복으로 표현합니다. 자, 송금액을 입력받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다시 해로 해석할 수 있죠. 가독성이 좋다. 그런데 이것을 무한루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한루프라는 거는 무한도전 끝났죠. 끝도 없이 반복하는 걸 무한루프라고 합니다. 자, 이 코드를 무한으로 뱅글뱅글 돌게 하려면 while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while 다음에 조건이 1? 이 1은 뭐예요? 숫자 1이 논리값으로 바뀌어야 된다면 참. 그렇죠. 그러니까 참이네?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0이거나 음수라면 다시 입력받아야 되겠죠. 다시 입력하지 않고 이 y를 빠져나가는 경우는 정상적인 금액. 자, 정상적인 금액이라는 거는 n이 0보다 클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입력받은 n이 0보다 크면 그만해. 우리 이 브레이크 어디서 봤어요? 스위치문에서 봤죠. 반복문에서. 이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끝내거나 스위치문을 끝내는데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제어문인 거죠. 그래서 0보다 크면 그만해. 그 말은 음수면 어떻게 돼요? else 없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또 음수야 다시 돌아가. 양수야 그만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do while과 밑에 있는 while 보면 누가 코드가 짧아요? do while이 짧죠. while이 좀 길죠. 자, 여기서 제어문이 많을수록 안 좋다고 한 거, 이것도 제어문이거든요. 참이라야지 밑으로 내려가죠. 일단 들어가 해놓고는 제어문 써서 그만둘지 돌아갈지 또 조사하는 거죠. 일단 여장실에 들어갔는데 또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do while은 실행하고 이 조건에 따라서 가든지 그만하든지 이런 체크하는 문장이 하나 작죠.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코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코딩할 때 나는 잘 모르겠어. 일단 해놓고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그만하게 할 거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방법. for도 무한 루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for? 어떻게? 와우, 아무것도 없다 그죠?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참이면 내려가고 우리 거짓이면 빠져나오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안 적었죠. 무슨 뜻이다? 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for 같은 경우는 여기 아예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요. 하지만 while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오류입니다. 주의사항. 무조건 진입. n을 입력받았는데 계속 입력받아야 돼요. 음수일 때만. 0보다 작을 때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 0보다 크면 그만해. 아니면 돌아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개의 반복문 중에 어느 걸 써야 될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앞에서부터 내가 쭉 얘기해온 대로 반복 횟수가 명확할 때는 첫 줄에서 모든 반복 횟수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다. 반복 횟수를 모를 때는 송금액이 보통은 한 번만에 정확하게 입력하겠죠? 나 금액을 2만 원을 20만 원으로 20만 원 2만 원 잘못했어도 수정할 수 이거는 그 얘기 아니다. 이건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 반복을 몇 번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do while이나 while이 좋다. 그런데 무조건 나는 송금액을 입력해야 돼. do while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어문 break 아까 소개했죠. 자, 이거 for 안에 바깥 for 안에 또 for가 있는 거죠. 뱅글뱅글 도는 거. 자, 여기서 주의할 한 가지는 우리가 이 for 조건을 만나서 참이라면 break 하잖아요. 이 break는 내 for문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 break를 만났을 때 어디로 빠져나온다? 색깔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 문장이냐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괄호의 for는 이거네. 브레이크를 만나면 여기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문장이 계속 있다면 계속 실행하겠죠. 자,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중첩 for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바깥 for도 끝내고 싶어요. 난 바깥표도 끝내고 싶다. 근데 브레이크를 걸어봤자 어디까지만 끝난다? 안쪽 포만 끝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똑같은 조건을 한 번 더 적어서 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이 if문은 바깥 포 거잖아요.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중첩이 되어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써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써서 빠져나오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장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이 goto는 프로그램이 거미줄처럼 얽힐 수 있게 해서 추적하기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제어문인데 뭐 꼭 필요하면 써라.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고토 하나 쓸 때마다 감점 줄 거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go to
어디로 가? 예요. 어디로 가? 내 방으로 가? 아니면 네 방으로 가? 알려줘야 되죠. 자, go to 어디. 자, go to 다음에 무언가가 있는데 이 무언가가 레이블입니다. 이동할 장소를 알려주는 데 사용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문장원 앞에 here 땡땡 여태까지 이런 거 없었죠. 이제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다음에 땡땡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here이라는 레이블이 있는 곳으로 가. 여기 가죠. 자, 우리가 실행하는 순서는 원래 밑으로 쭉 진행하잖아요. 만일에 이 문장을 실행했다면 여기 있는 문장 실행해야 되죠. 그런데 go to here이니까 돌아가서 for, while, do, while 안 써도요. 이렇게 반복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go to 아니면 해결이 안 돼 할 때는 써도 좋지만 쓰기를 권장하지 않는 제어문입니다. 이렇게 break문 그리고 go to까지 해서 우리 C 언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어문 다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if 그리고 switch 그리고 for 오늘 while 그리고 do while break는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go to 하나 더 있어요. continue라고 있는데 계속해 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해 본다면 폼은 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 계속하답니다. continue. 그러면 원래는 이 문장 다음에 문장 여러 개 있다 칠게요. 이 문장 다음에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continue를 만나면 즉시 다시 for head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 생략해 라는 뜻이죠. break와 continue 차이 알겠습니까? break는 완전히 끝내는데 여기 있죠. 포문을 완전히 끝내는 데 사용이 되는 거고 continue는 내 바로 뒷부분을 생략하고 다음 반복으로 가에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continue 역시 생각을 잘 하면 안 쓰고 코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책에서 go to나 continue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짜야 될 텐데 알고리즘을 코드로 표현할 때 지금 배운 지금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만으로 모든 코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다 어렵다 어렵다입니다. 내가 막 생각하는 걸 무조건 이 제어문으로 다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부터 자꾸 코딩을 하다 보면 연습이 되어서 이런 제어문으로 표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제어문 다 배웠네요.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